네, 안녕하세요. 사브넷입니다. 여러분, 사브넷 오신 거 대환영입니다. 저는 사브넷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있는 김사브입니다. 사브넷 관련 동영상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양의 정보가 제공될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머리 아프겠구나, 이게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오늘 1회하고 2회 걸쳐서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숲을 보여드리는 강의를 할 거니까요. 이 숲을 이해를 하시면 강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 성격인 ERP 총괄 설명 강의를 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브넷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인터넷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프로그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각종의 이제 입력 기능들이 있는 중요한 메뉴들이죠. 부가세, 예를 들면 세금계산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메뉴인데요. 메인 매출점표라고 합니다. 이 메뉴를 보시면 여기 상단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크롬 브라우저, 크롬을 요즘에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촬영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으로 할 텐데요. 뭐 크롬 쓰셔도 괜찮습니다. 속도가 오히려 빠르기 때문에 크롬은 되게 가볍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크롬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이 뭐냐면은 장소 제약을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에 대립되는 개념인 PC에다가 여러분 PC에다가 다운을 받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즘 시대에 여러분이 회사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출장을 갔든지 집에 퇴근을 했는데 급하게 그 데이터를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못 열어보죠. 다시 회사에 출근해야 됩니다. 근데 인터넷 프로그램은 우리가 네이버 이메일이 와서 회사에서도 들어가서 보듯이 집에서도 들어갈 수 있죠. 아이디 패스워드 말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그램은 장소 제약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인터넷 프로그램이 인기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것은 영원히 갈 겁니다. 폐쇄적으로는 갈 수 없다, 프로그램이. 그런 특징이 있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 먼저 강조 드립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다시 이제 인터넷 프로그램 설명을 드렸고요. 특징을 한번, 저희 사브넷 특징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한 회사 기준으로 한 명만 이 프로그램을 쓰라는 법이 없으니까 여러 명이 쓸 수 있죠. 대표이사님도 쓰고 회계 직원도 쓰고 이럴 수 있어요. 사모님도 쓰고. 그래서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장소 제약 당연히 없습니다. 인터넷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거죠. 예, 저희가 참고로 ISO 27001 국제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니까 보안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백업 기능을 미리 말씀드리면, 회계 데이터를,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를 매일 새벽에 저희가 전체 회사를 통으로 풀로 백업을 합니다. 누적적으로 현재 시점, 그러니까 새벽 시점에 여러분의 회사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모든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완전 풀 백업을 합니다. 매일매일 해요. 그 작업을.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도 백업했고 오늘 새벽에도 백업했다는 얘기는, 오늘 새벽에 백업한 데이터에는 어제 새벽에 백업한 데다가 플러스 돼서 오늘 중에, 그러니까 어제겠구나. 예, 어제 하루 종일 입력했던 게 오늘 새벽에, 말이 헷갈리네요. 예, 그러니까 알겠죠? 하루하루가 추가가 될 텐데 데이터가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시점에서 하루 추가된 데이터만 백업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제 백업해 놓은 거에다가 또 추가한 데이터까지 그 다음날 또 백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계속 백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 전체 데이터를 삭제를 했다, 사용자께서 그럼 오늘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새벽 시점, 백업 시점까지는 데이터가 보장됩니다. 이거 뭐 어디 그 유명한 더 뭐 프로그램은 이 자동 매일 백업 기능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고 그래요. 저희는 무료로 완전 풀 백업을 하고 있어요. 대신 그 매일매일 백업한 파일이 1년이 지나면 365개 파일이 백업돼 있을 거잖아요. 파일 수가 너무 많아서 그 백업 수는 30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전 거까지는 그 매일매일 풀 백업했던 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말 나온 김에 저희가 이제 인터넷 프로그램 특징 때문에 나오는 건데,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완전
순식간에 됩니다. 그래서 PC 설치형 프로그램들은 경고창이 뜨죠. 업데이트 하라고. 근데 저희는 사용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완전히 최신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최신식인 거예요. 저희가 제한 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완벽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골라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를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여러분은 최신형 최고 버전을 쓰고 계신 거예요. 항상요. 그렇죠? 대단하죠? 네, 이렇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지금 이제 기능적 특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거 입력 방식이 차원이 다르다. 입력 방식이 차원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PC 책상 위에 입력 장치가 두 개 있어요. 키보드라는 넓은 것 하나하고 마우스라는 조그만 거 하나가 있죠. 키보드에서도 데이터를 입력해요. 뭐 숫자도 치고 그 다음에 글자도 치죠. 마우스는 이제 그게 힘들죠. 마우스는 클릭만 하죠. 클릭. 키보드는 각종의 데이터를 막 입력해요. 근데 저희는요 마우스에 손이 가지 않는, 즉 마우스 클릭이 없는 키보드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키보드 안에 오른손이 떠나질 않아요. 키보드에서 입력하다가 저장하려고 마우스에 손이 가고 마우스로 저장 버튼 어디 있나 해가지고 저장 버튼 누르고 다시 키보드로 손이 와서 또 입력하고 저장할 때든 이동할 때 또 마우스로 클릭하고, 그래서 오른손이 바빠요. 오른손이 키보드에 숫자 같은 거 입력하다가 입력 끝났으니까 저장해야지 마우스로 클릭, 마우스로 이동해서 클릭, 다시 와서 또 입력,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키보드에서 입력, 이동, 저장이 다 끝납니다.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7월 31일 날 그냥 엔터 쳤어요. 저 키보드 마우스로 제 손이 떠나는지를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밑에 보시면 지금 참고로 이제 나중에 메인 매출점표 메뉴 강론 들어갈 때 설명드릴 건데요. 부가세 자료를 입력하는 공간이라고 그랬죠. 매출이 있고 매입으로 대별되고, 세금계산서도 빨간색 매출, 파란색 매입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빨간색 표시되고 있고요. 이 증빙별로 다시 쪼개집니다.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끄는 매출이면 11번, 통장에 돈만 들어왔다, 세금계산 안 끌었다 그러면 건별, 그 다음에 카드 매출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 사장님들처럼 손님들이 단말기에 카드를 긁으면 카드 매출이죠. 그래서 17번 현금 영수증이 발행해준 매출이면 22번. 그래서 이 증빙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증빙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라서 그래요. 부가세 신고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출세금계산서는 몇 번인가요? 11번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그러니까 생계세를 받았다. 매입세금계산서죠. 51번입니다. 그래서 11번은 매출세금계산서, 51번은 매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유형 11번을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11 엔터 치고 적용을 알아서 치시고요. 서비스명 이런 거 10개 엔터 쳤습니다. 제가 마우스로 클릭 안 했어요. 2만원.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엔터 치면 저장하면서 이동합니다. 저장 2만원 저장했고 이동해서 금액 계산까지 20만원 됐고요. 또 엔터 칩니다. 2만원 튀어나왔죠. 20만원에 10%.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 이제 전산 프로그램은 코드를 입력하는 게 좋죠. 그래서 코드를 입력하면 여기서 F2 단축키를 눌러도 되고요. 방법은 여기인데 해서 누구를 집을까? 저기 밑에서 세 번째 인천산업이 보이네요. 신화정밀 한번 해볼까요? 신화정밀 밑에서 네 번째. 자, 그 상호를 생설 보고 알았다고 치고 여기서 이렇게 직접 신화를 쳐도 됩니다. 엔터. 바로 먹죠. 그 다음에 엔터. 외상거래다 그러면 2번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써있죠. 외상은 2번입니다. 여기서 그냥 엔터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회계 처리까지 합니다. 자, 이거 놀라운 기능인데 자동 분계 기능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부터 쭉 입력해서 여기 사업자 번호, 여기 거래처 코드, 여기 거래처까지는 사실은 세금계산서 정보 카피 뜬 거예요. 물론 손가락으로 두드렸지만 이거는 회계가 아니죠. 그냥 세금계산서 정보만 입력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회계 프로그램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세무적으로 부가세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했지만 회계도 해야 되죠. 회계도. 세무만 하면 안 되죠. 회계는 분계라는 건데 같은 말이에요. 분계. 여기를 제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처음엔 비어 있었는데 여기를 숫자 2만 이렇게 외상이라고 쳤어요. 쳤더니 하단에
그 어렵다는 차변 대변 복식부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용자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 엔터, 또 엔터, 엔터 치면서 이동하고 있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끝. 이렇게 세무기술을 발행하고 회계 처리까지 끝난다는 얘기예요. 마우스에 전혀 손이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빨리 해볼게요. 20개 만원 112 코드를 안다면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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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우스에 손이 전혀 안 갔어요. 그래서 오른쪽 손이 어깨도 절리지 않죠. 이동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살짝살짝 커피 마시면서 엔터 쳤어요. 그죠? 근데 이러한 입력 방식이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마우스 클릭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장 버튼 어딨나? 저장. 여러분 좀 참고로 이 저장 누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자주 쓰는 거. 예를 들어 아까 11번은 세금계산서라고 그랬잖아요. 세금계산서 매출이냐, 현금 영수증 매출이냐, 영세율 매출이냐 뭐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자주 쓰는 것을 여기다가 등록해 놓는다는 이 탭, 이걸 탭이라고 하는데 탭 등록이에요. 이거 싫으시면 지우시면 돼요. 12번 나 수출 안 해. 영세는 무슨 영세니 하고 탭 순서 0에다가 저 12번 지워집니다. 네, 지워졌죠? 이제 이런 탭 설정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자주 쓰는 거. 아시겠죠? 위치도 좌우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 마우스로 클릭한다는 거예요. 전표 입력 이런 거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지금 환경 설정하려고 이 탭 설정하려고 저장하는 것이지 마우스로 손익하는 것이지 실 데이터는 입력할 때 마우스를 클릭한 적이 없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죠? 안 봐도 뻔하죠. 자, 장소 제약 입력 방식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키보드에 엔터로 저장 이동 방식이냐 마우스로 클릭 방식이냐인데 당연히 키보드 엔터 방식이 우월하죠. 뭐 추종할 수 없습니다. 마우스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데이터를 땡겨오는 거요. 외부 데이터를 땡겨오는 거 이거 자 여러분 그 데이터가 내부 데이터가 있겠고 외부 데이터가 있겠는데 내부 데이터가 있겠고 외부 데이터가 있겠는데 요즘엔 내부 데이터가 거의 없죠. 입력할 데이터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발생한 데이터가. 예를 들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내부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거죠. 퀵서비스 아저씨를 불렀어요. 퀵서비스 아저씨를 10,000원이래요. 근데 이제 요즘에 카드 뭐 단말기 이렇게 들고 다니긴 하던데 예전에는요. 돈 주세요 이랬어요. 그럼 뭐 10,000원권 종이 현금을 딱 줘요. 그러면 뭐 영수증 같은 거 간이 영수증 써주죠. 그죠? 그 영수증이 국세청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회사 내부에만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 말고는 요즘에는 모든 데이터가 거의 저기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 보세요. 크게 보면 국세청 홈택스라는 곳에 세금계산서 관련된 데이터가 다 모아 있습니다. 집중돼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데이터 있죠. 면세 사업자면 계산서 있죠. 카드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 카드사의 데이터가 갈 텐데 그 데이터를 국세청이 다시 취합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흘러 홈택스에 있어요. 그죠? 현금 영수증도 당연히 국세청에 있죠.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가세 관련된 데이터가 완전 집중돼 있습니다. 홈택스 외부 데이터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있죠.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쓰는 거. 부가세만 입력하면 끝인가요? 통장 회계 처리도 해야 되잖아요. 통장에 돈이 왜 들어왔니? 왜 나갔니? 그래서 인터넷 뱅킹, 예를 들면 하나은행 이런데 로그인을 해요. 인터넷 뱅킹으로. 거기서 엑셀 같은 걸 다운받아. 거기 입출 금액이 쫙 있잖아요. 계좌번호별로. 그 데이터도 땡겨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카드 음식점 같은 곳은 이제 카드 매출이 발생하는데 그 데이터는 여신금융협회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그 다음에 이제 지마켓 같은데 뭐 11번가, 옥션 뭐 이런데 거기에서 그 쇼핑몰 하시는 사업자님들은 데이터가 거기에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브넷 페이지가 홈택스 땡기는 거, 통장 땡기는 거, 외부에 있는 데이터, 그것도 카드 매출이 이게 지금 눌러보면 미리 이런 디자인인데요. 이 여신협회가 그 음식점 카드 단말기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여간 카드 오프라인 매출이죠. 어떻게 보면 카드 단말기로 긁는 매출 있잖아요. 이건 카드 매입 자료가 아니라 카드 매출 자료예요, 여러분. 단말기 있는 회사들만 뜨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마켓이 뭐 지마켓 이런데. 그래서 심지어 뭐 여기 전체 주문 내역 이것도 자동으로 땡겨와요, 저희가. 자동으로. 예, 그다음에 지마켓을 누르면 누가 땡겼네. 이거 데모인데. 예.
그래서 5월 달에 이렇게 데이터를 누가 땡겼네요. 와, 그죠? 데이터를 땡겼어요. 아, 그래서 아까 5월 달 두 개 있었구나. 매입 매수 전표 좀 잠깐 보시면 5월 달에 두 건 있더라고. 여기 이거 이마켓 지마켓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전표 전송을 했어요. 이게 땡기고 1단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전송을 해서 이 수집한 데이터를 체크박스도 사라졌죠. 두 개 전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 비교해 보시면 같을 거예요. 그죠? 예, 53,000원, 39만원 이렇게 전표화 시켰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이만큼 매출이 일어났는데 분기까지 하단에 보시면 여기 클릭하면 하단에 보이죠? 예, 이렇게 땡기고 있어요. 아니 저기 자동 생성됐어요. 자동으로 모든 게 자동이에요. 땡기고 전표 만든다. 이런 원리.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사이드 외부 데이터를 좀 보여드렸는데, 메인은 역시 홈택스죠. 홈택스를 한번 가보면, 홈택스는 이제 엑셀로 땡길 수도 있고요. 자동 버튼으로 클릭할 수도 있어요. 엑셀이라는 것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매출 자료든 매입 자료든 그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여기서 파일 찾기를 바탕화면에 보통 놓죠. 그래서 첨부해가지고 1단계 엑셀 업로드하면 지금처럼, 이것도 누가 했네요. 생에서 두 건을. 그래서 매출 자료를 이게 두 건을 4월 달에 두 건을 수집을 했고, 그 다음에 전송도 끝났다는 얘기 두 건. 그래서 4월 달에 매출이 두 개 있었구나. 건수까지 나오고요. 역시 12달이 1월부터 쫙 펼쳐지죠. 숲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숲을 항상 먼저 봅니다. 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집한 다음에 이제 체크하고 전송했다. 그럼 이것도 전송했는지 볼까요, 한번? 이거 제가 입력한 게 아닌데.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4월 30일 상품 대금 벨팅 두 개 제일 밑바닥에 있는 두 건이네요. 금액도 같나요? 네, 같아요. 260만원짜리. 그래서 보시면 이 전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엑셀로, 여기 써있네요. 엑셀로 돼 있다고. 이런 것까지 알려줘요. 이런 것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엑셀로 땡겼잖아요. 그래서 엑셀로, 그리고 그다음에 과세라는 말은 밑에 있죠. 여기 밑에 세금계산서를 줄여서 과세라고 그래요. 그죠? 카드 매출했으면 카거라고 하고, 과세라는 말은 세금계산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엑셀로 땡긴 세금계산서야, 홈택스에서, 이 말인 거예요. 여기 입력 방법도 있는데 시간을 잠깐 보면, 네, 17일 날 밤 9시에 이렇게 땡겨서 전표를 만들었다는 것까지, 입력 시간까지 나와요. 이런 기능. 그 다음에 입력 시간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가나다 오름차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입력 시간 정보는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팁인데, 그 휴가를 일주일 갔다 왔는데 내가 일주일 전에 어디까지 실컷 입력했는데 어디까지 입력했더라?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 내가 28일에는 3개 입력했고 이런 정보까지 나옵니다. 물론 입력자도 나오고요. 왜냐면 입력자가 나오는 이유는 복수의 사용자가 우리 회사를 여러 명이 동시에 입력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더블 클릭 기능. 예를 들면은 지금 월 선택 기능 같은 것도 보면 2월달 여기 8건 있네요. 그럼 8건 이게 누르면 8건 나오고요. 여기 세금계산서 통계까지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세금계산서 여기 2월부터 기간 보이시나? 2월 한 달 동안 세금계산 5건이 있어. 근데 여기 2월달 8건이면 나머지 면세가 있었네. 면세. 그래서 면세 3건, 과세 5건 해서 총 8건이야. 그래서 여기 과세만 난 볼래 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과세만 딱 보이고 취소 누르면 다시 원위치합니다. 이런 소팅 기능들이 되게 발달되어 있고요. 아니면 여기 상단 매출 제목 총 8건 여기를 누르면 매출 매입이 섞여 있으면, 지금 섞여 있는 게 없을까요? 여기 파란색 매입이 섞였네요. 그러면 총 여기 매입 1건, 매출 8건인데 여기를 누르면 매출만 모여라 해가지고 매출만 딱 보입니다. 다시 취소. 뭐 이런 식으로 소팅 기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금 계산 모여라 하면 여기서 더블 클릭할 수도 있어요. 여기 과세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과세만 모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래처가 없으려나? 고령고등학교 두 개가 있는데 제일 꼭대기 제일 밑바닥 103번 고령고등학교 더블 클릭하면 얘만 소팅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금계산서 끄는 거 다 모여라. 그 중에서 고령고등학교만 모여라. 이겁니다. 엔드 조건. 이런 소팅 기능들이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막 놀죠. 재밌게.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그래서 쓰다 보면 마약처럼 빠져든다, 감동이다 이런 평가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예, 진짜로 여러분들도 똑같을걸요. 내가 마약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택스 땡기는 것도 자동 수집, 이건 엑셀이고 자동 수집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은 똑같아요. 12달 쫙 펼쳐놓고 이게 지금 데모니까 못 땡겼을 텐데 자동으로 얘는요 엑셀 첨부하는 게 없으니까 상단에 그냥 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단계 난 자료 수집 버튼 클릭하면은 그냥 확 땡겨요. 아셨죠? 월 여기 이렇게 6월 자료 이게 딱 클릭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땡기고 이제 땡긴 자료를 아까 전표로 전송하면 그렇게 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백 개, 수천 건이라면 손가락으로 여기 메인 매치 좀 아까 봤던 우리의 최종 도착지죠. 부가세 데이터는 여기로 도착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물론 이것도 이제 마우스 방식보다 훨씬 빠르니까 키보드 입력 엔터 방식이니까 엔터 막 해가지고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끝 뭐 이런 식으로 수동 손가락을 땀 흘리면서 입력하는 방식도 좋은데 뭐 데이터가 적으면 이게 해도 되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가 많으시면 그냥 고상하게 버튼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료 수집, 전송, 뭐 이런 외부 데이터 수집 기능이 뭐 저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게 기능 자체는 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타는 프로그램들도. 그런데 UI라든가 동작성 이런 게 너무 달라요. 땡기긴 땡기는 게 있겠죠. 유명한 데도 있고 안 유명한 데도 있지만 근데 동작성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가 워낙 편해요. 이걸 어떻게 비교 설명하나요? 예. 진짜 그래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사. 우리가 카드를 긁었는데, 물론 그게 홈택스로 흘러가지만, 카드사에서 다이렉트로 땡길 수도 있어요.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왜냐면은, 홈택스는 카드사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거거든요. 그 원시 데이터는 카드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택스는 늦어요. 우리한테 주는 게 데이터를. 근데 지금 직전에 좀 최근 뉴스인데요. 2019년 9월 뉴스입니다. 원래는 3개월마다 몰아쳐서 한 번 열어줬어요. 예를 들면 7, 8, 9, 3개월이면 부가세 신고를 10월 달에 하죠. 부가세 신고하는 날 중간쯤에 10월이면 10월 15일경 그러니까 7, 8, 9 데이터는 카드 긁은 게 10월 중순에 열어줬는데요. 이제는 다음 달 15일로 항상 한 달씩 이제 열어줬습니다. 이게 이번 달 뉴스에 또 마침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신속성이 좀 확보됐어요. 근데 메일은 아니죠. 메일 주진 않아요. 근데 그 메일 받으려면은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카드사에서 다이렉트로 받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드도 이렇게 미리 등록할 수 있고요. 우리 회사가 쓰는 거. 이 탭이라고 하는데 탭이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제 부연 설명인데 팁이라고 해야 되나? 뭐 회계사무실 데이터를 과거에 입력해 놓은 거 다 땡겨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눌러보면 더전 그리고 회계사무실에서 세무사랑 요즘 많이 쓰는데 세무사랑 데이터도 다 땡길 수 있어요. 대신 얘는 자동 수집은 안 돼요. 엑셀로 다운받아서 그 과거 거를 한번 밀어줄 수 있습니다. 사브넷에 참고하시고요. 네, 이런 기능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특징 다시 한번 이제 보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방식 차원에다 홈택스 땡긴다. 그 다음에 데이터 코드 체계가 같기 때문에 우리 전산 프로그램 특징은 코드화 시켜서 데이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코드 체계가 다르면 호환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개발 단계부터 도전이나 세무사랑 회계사무실로 데이터 코드 체계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환이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고요. 업데이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장 입출금액 입력을 아까 통장 자료도 통장은 제가 설명 드렸었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하죠 이거? 통장 설명 드렸었나요? 기억이 안 났어요 지금. 통장도 설명 안 드린 것 같네요. 예, 계좌번호별로 쫙 탭이 자동 생성되고요. 무한대로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13개까지 됐는데 지금 무제한입니다. 여기 칸을 넘어가면 두 번째 줄이 생겨요. 자동으로. 이 탭이 은행별로, 계좌번호별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조회도 또 땡겨. 통장 인터넷 뱅킹 해서 땡겨야 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땡길 수 있고요. 엑셀로 인터넷 뱅킹 들어가서 엑셀로 입출금 내고 다운받아서 첨부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데모니까 누가 데모인데 누가 입력도 땡겼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땡겼다 그래가지고 전표를 전송할 수 있다. 은행 계좌번호별로 하나씩이죠. 잔액 그리고 이제 잔액도 다 표시되고 있고요. 이런 통장 엑셀 통장 자동 수집
기능까지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통장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뭐 입력을 하든 손가락으로 두드리면서 땀 흘리면서 입력을 했든 통장 자료 관련된 자금일보 만들어지는데요. 그 총괄표 항상 숲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그 이제 디테일이 나와야 되겠죠. 예, 디테일.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예를 들면 하나은행 여기 이거 하나 샘플 잘못 들었어요 샘플을. 그게 예, 하나은행 요걸로 할까요? 요거 기업은행 얘만 볼게요. 여기 이 정도 적당하네요. 요 놈.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자, 이게 전날은 60만 원이었는데 오늘은 770만 원 들어왔고, 이 통장에서 통장 기준으로 출금 600대에서 현재 오늘 밤 12시 230만 잔고가 있는데, 이 기업은행 111번 에 대한 디테일이 여기 지금 세부 내역이니까 세부 내역. 기업은행 밑에 캡처를 안 했군요. 샘플을 잘못 골랐습니다. 잘못 골랐어요. 여기 L은 거꾸로 가봐야 되겠다. 농협은행 하나요. 여기 있네. 첫 번째 줄. 440 입금됐고 150 있는데 여기 440은 홍계장사에서 440 들어왔고, 여기 150만 원은 왜 150이 출금됐냐면 용역비 상품대에서 각각에서 쪼갰다. 그래서 거래처 정보, 그 적요 정보까지 디테일하게 이 입출금 내역이 있는 거 기준으로 디테일한 자금 일부이고요. 이 자금 일부는 일부뿐만이 아니라 그 월보 그런 기능까지 있어요. 주보, 자금 주 단위, 월 단위, 그리고 특정 기간만 내가 찝어서 볼 수도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금 출납장 뭐 이런 장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채권 채무 관리. 예, 이거 막강한 기능입니다. 채권 채무 장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분들, 복식부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막강한 기능들이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막강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붕괴 추천 기능, 그 다음에 자동 붕괴 기능, 심지어 무붕괴. 그래서 복식부기를 만들지만 사용자는 전혀 붕괴를 하지 않는 그런 무붕괴 기능까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체크카드는 이제 긁자마자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자동 붕괴 기능이 있다고 그랬고, 이제 더블 클릭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통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통장을 또 자동 수집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전자세금계에서도 아까는 구세청 홈택스에 있는 그 세금계에서 정보를 땡겨가지고, 땡긴다는 말은 이미 발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사브넷 자체에서 전자세금계를 발행하는 기능도 있다, 이 말인 거고요. 부가세 신고 기능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명세표 선발행 기능이라고 저희가 국내 최초로 만든 기능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A 거래처한테 납품을 한 달 동안 4번을 했어요. 5월 1일날, 10일날, 15일, 20일 이런 식으로 5월에 4번을 납품을 하면서 당연히 거래명세표가 동반되죠. 그래서 발행이 돼서 납품만 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실무적으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4건을 합쳐가지고 통합 발행하는데 세금계산 한 장짜리로 그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명세표를 건별로 쭉 입력을 하고, 여기에만 지금 한 줄만 있는데 10월 9일날 한 건, 며칠날 한 건 해가지고 총 이 KT라는 회사한테 납품을 했는데, 얘를 체크 여기 이 KT를 더블 클릭하면 KT만 쫙 모이겠죠. 이번 달 모인 거를 체크하고 여기 동그라미 2번 전표 반영 버튼을 누르면 얘가 세금계산서로 통합 발행된다는 뜻입니다. 전표가 생성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서를 발행하는 거 아까 봤지만 발행하면 되겠죠. 세금서 한 장짜리 월합계 세금서 한 장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다라는 거고, 어음 관리는 뭐 요즘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급여 기능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인데, 세무회계 들어가기 전에 인사급여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맛만 볼게요. 맛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ERP 바로가기를 하면 나오는 세무회계 메뉴예요. 다. 근데 상단에 인사급여 바로가기를 누르면 이제 급여인데, 상단은 상용직, 정직원 상용직이고 하단은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급여 입력 메뉴를 열어보면 이런 디자인이에요.
또 하단에 12달 쫙 펼쳐져 있죠. 숲입니다. 항상 숲을 먼저 봐야지 시원하죠. 자, 그래서 여기 6월 귀속분인데 지급일은 다음 달 10일 날, 7월 10일 날 지급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6월 귀속분인데 지급일은 7월 10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입력이 됐는데 뭡니까 이거 대표이사보다도 이거 사용자분들께서 입력하신 건데 데모에서 네, 일반 사원이 월급이 훨씬 많네요. 그래서 저는 미워서 일반 사원 급여를 지워 놓겠습니다. 데모니까 뭐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원은 입력이 안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급여 입력을 할 때는 사람을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면 이제 새로 고침하면 F5 다시 올게요. 여기다가 보자마자 막 입력을 해. 근데 보자마자. 근데 이거 누구 돈인가요? 이거 누구 급여인가요? 그죠? 말도 안 되죠? 여기 사람을 먼저 선택이 되고 이 사람 급여를 입력하는 거죠. 순서가 이렇습니다. 왼쪽에 사람 선택하고 급여 입력한다. 팁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300만원 250이니까 에이, 좋아. 많이 드릴게요. 300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지금 급여 항목 이만큼은 뭐 각종의 수당 포함해서 기본급 포함한 급여 내용이고 오른쪽은 각종의 공제 내역들이 있었죠. 그래서 크게 보면 6대 공제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원천세라고 하죠. 원천세 띄고 그 다음에 10%또 띄고 주민세라고 옛날에 했었죠. 그 다음에 4대 보험 4개 띄고 해서 총 6개 공제 항목은 기본적으로 있다. 그래서 6개를 띄는데 이 공제액이 계산되는 걸 다시 한번 눈으로 구경하십시오. 지금 현재 제로입니다. 제가 급여를 300만원 입력하는 순간 저 마우스에 손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숫자만 입력하고 있어요. 숫자만. 그 상태에 엔터를 치면 이미 공제액이 자동 계산됐고 저장까지 끝났습니다. 마우스로 저장 클릭한 적도 없고요. 그냥 엔터 쳐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대가 10만원까지 비과세죠. 근데 이제 연습 삼아서 14만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치지도 않는데 계산됐죠. 더 빠르죠 사실은. 여기 보시면 총 금액은 급여가 314만원인데 그죠? 얘가 과세냐 비과세냐 구분되죠. 그래서 식대는 비과세가 10만원까지 이거 10만원 하고 10만원을 초과한 4만원은 과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동 계산되고 있죠. 이런 비과세 구분까지 자동 계산되고 있고 공제액도 자동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신데 이철우님하고 정기선님 그래서 합쳐서 총 금액이 564만원이요. 공제가 이렇게 해서 520 얼마가 통장에서 이제 지급되면 된다. 6월 귀속분이 이 말인 건데 그거에 대한 그 월별 통계를 또 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급여 총액은 564만원 여기랑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 최종 지급액은 여기 있네요. 521만원. 이런 식으로 전체 12달 수풀 입력 현황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6월 귀속분이 됐는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 급여 대장도 한번 열어보면 이제 사람별로 한 줄씩 들어가 있는 양식인데 보통 그래서 엑셀 한번 다운 받아 보면 이제 코드 순으로 다운 받을래 어떻게 할 때는 엑셀 방식인데 보통은 3행 급여 대장 많이 써요. 사람당 3줄씩 먹는. 그래서 한번 엑셀을 다운 받아 보면 이런 양식이죠. 사람 이철우라는 사람 한 명이 3줄을 먹고 있죠. 3줄. 정기선 씨도 3줄. 그래서 3행 급여자 대장이라고 써 있죠. 시트명에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두 분 합쳐서 우리 회사 차원에서 총 520 얼마가 나간다 라는 겁니다. 520 얼마. 지금 화면 잘렸네요. 예,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520만원 정도가 나간다. 그리고 아까 진짜 입력장 그 메뉴에서도 맞죠? 521만원 나간다. 517650 그죠? 엑셀 끄겠습니다. 이런 양식이 있고 급여대장 또 말 나온 김에 볼게요. 엑셀 누르면 1행 급여대장은 이제 안 봐도 뻔한 게 사람 한 명당 한 줄씩 길게 쭉 늘어지는 양식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급여 이체 대장은 이제 은행에 그 차인 지급액을 지급해달라고 그 은행 제출용이라고 봐도 되겠죠. 급여 이체용이니까. 그래서 급여 계좌번호도 나오겠네요. 뭐 이런 정도로 급여 대장 잠깐 보고요. 근데 급여 명세서는 이제 누구를 그 명세,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줘야 되는 명세서니까 전체를 체크하고 급여 명세서를 뽑으면 이게 또 양식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당월분만 뽑을래, 전달하고 비교식으로 뽑을래, 1월부터 지금이 6월 기속이니까 1월에서 6월까지 누적 6개월치를 누적해서 보여줄래,
아니면 6월 지금 있지만 무시하고 1월부터 12달 입력땡이 있으면 전부 다 보여줄래? 12달치를. 월별은 월별로 쪼개서 디테일하게 보여줄래? 지금 말 나온 김에 월별 한번 볼까요? 월별을 클릭했습니다. 디자인이 이쁘죠? 그래서 지금 누구였지? 지금 화면이 작아서 힘든데요. 이렇게. 아이고, 화면이 작아요. 네. 밑에 시트 이철우 씨 두 명이니까 하단에 전기등 시트명으로 사람이 구분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철우 씨입니다. 이철우 씨인데 월별로 지금 입력된 데이터를 다 보여줘요.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입력했었죠? 네, 이렇게. 그래서 1년 전체 숲을 보여준다. 정기선 씨 눌러볼까요? 시트? 이게 정기선 씨, 이철우 씨. 이런 디자인. 이거 디자인 저희가 참고로 저희가 자체 개발한 양식입니다. 디자인 되게 예쁘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예, 인사급여.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일용직 관리하는 디자인은 이게 지금 이 창은 좀 굉장히 커요. 일용직 쪽은.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한눈에 안 보이는데 역시 12달 쫙 펼쳐져 있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일부도 있고 월부도 있고, 예, 이런 막강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입력하면 출력일부. 그 다음에 이제 일용직들 뭐 퇴직공제 신고, 근로내역 확인 신고도 공단에 해야 되고, 국세청에 이제 지급명세서 3개월에 한 번씩 제출해야 되고요. 뭐 이런 기능들이 다 있고요. 일용직 사원 등록, 이제 사원 등록을 해야지 일용직 명단을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강은기 씨 이렇게 눌러보면 이 사람 이분 그 월별 그 근무 현장 정보까지 다 나옵니다. 엑셀 다운받으면 또 이쁘게 나오겠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인사급여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요. 맛배기만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세무회계 쪽으로 다시 오면 아까 그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제 빠바박 땡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여기 사브넷 세무회계 메뉴 기본 설정에 있는 환경 설정 여기를 눌러보면은 그 여기 자동 조회가 있어요. 여기 누르면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를 뭐 오픈마켓이든 이걸 입력을 해놓고 저장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땡깁니다. 데이터를 자동으로. 예, 부여 설명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세무회계에 국한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 중에 궁금한 게 많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1대1 문의, 이제 저희하고 그 우리 고객하고 회원만 보시니까 비공개니까 1대1 문의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회계법인도 같이 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뭐 법인세 이런 신고할 때 의뢰 상담하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사용 중에 글로 남겼는데 도대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격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원격 지원. 네, 이런 기능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무회계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세무회계 메뉴. 지금 크게 보면은요, 이제 여섯 국지가 있는데, 이제 부가세는 세금 신고 쪽이니까 일단 빼고요. 이제 환경 설정하는 기본 설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래처도 등록해야 되죠.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 설정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빼면 환경 설정까지 끝났으면 이제 크게 보면 네 그룹이네요. 전기, 그리고 단기 전표 입력, 장부 관리, 결산서 이런 네 그룹인데 그 여러분 만약에 좀 이제 메모장을 띄웠는데요. 지금이 19년도라고 가정합니다. 19년도. 전기는 18년도겠죠. 만약에 18년 결산을 최종해서 이제 19년도로 넘어왔는데 18년에 통장 잔액으로 제가 예를 들게요. 통장 잔액이 100원이 있어요. 100원이. 그러니까 18년 12월 31일 밤 12시 현재 100원이 있는데 19년 기중에 플러스 입금액이 1년 동안 합계가 200원이라고 가정하고 또 19년 마이너스 출금된 게 통장만 보는 거예요. 5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9년 말 결산서에 통장 잔액 얼마입니까? 산수해야 되죠? 예, 기초 스타트를 100으로 시작을 했고
19년도에 플러스 200 마이너스 50이니까 300 빼기 50이면 250이겠네요. 그죠? 이게 회계거든요. 이 흐름이. 그러니까 기초 숫자 증가, 감소, 기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를 입력을 안 한다면 19년도만 열심히 입력했어요. 그래놓고 연말에 통장 잔액이 150으로 나와요. 원래는 250. 이러시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스타트를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타트. 그래서 회계는요, 누적적입니다. 누적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100을 스타트로 해서 기준 거를 더하기 빼기 해서 누적적으로 250이 되는 거예요. 누적 쌓여간다는 뜻입니다. 바닥부터 쌓여간다. 그래서 이 바닥 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얘가 얘입니다. 정기 스타트. 19년 말이 19년도 기초잖아요. 스타트. 같은 말이죠. 그래서 18년도 말, 즉 19년 기초 다지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9년도 중에 처음으로 우리 사브넷을 알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작년 말 결산서를 이제 회계사무실 등등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열어보면 이것도 누가 입력해놨네요. 그래서 작년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어요. 결산서는.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결산서를 받아보시면. 그래서 그거 보고 그대로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을 입력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여기 빈 공간에다가 뭐가 빠졌을까? 미수금이라는 계정이 있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수 엔터를 치면 미숫자가 있는 계정 과목이 추천되는데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엔터 치고 키보드로만 입력해요. 10,000원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예요. 미수금액이 입력됐죠?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이 왼쪽 합계랑 오른쪽 합계가 항상 일치되니까 결산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보고 그냥 카피 뜨듯이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도 뭐가 있겠죠. 예수금 같은 거 엔터. 참고로 여기서 여기도 10,000원 넣어줘야지. 양쪽이 일치하겠죠? 차대가 딱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F2 키보드에서 F2 쳐서 찾아도 되고요. 여기서 직접 만약에 그 재무제표 보고 특정 계정 과목 뭐 부가세, 예수금 있으면 부가세 이렇게 쳐서 엔터 쳐면 바로 먹어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스타트 끊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스타트, 얘는 기준 전표를 입력하고 얘는 이제 내부 관리용으로 장부 관리를 하는 거고요. 채권 채무가 뭐 특정 얼마 남아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건 진짜 결산서. 얘는 내부 관리용, 장부 관리는 얘는 진짜 결산서. 우리 회사의 얼굴. 이거를 이제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되고, 결산서라는 것은 1년을 마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재무상태표 이렇게 쭉 있고요. 이런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손익이죠. 글자 그대로. 그래서 매출액은 뭐뭐뭐뭐 있고, 뭐 원가는 이렇고, 판관비가 직원급이 얼마 났네. 그래서 최종철 밑바닥에 당기순이익이 3,600 이익 났네. 그 다음에 전년도 18년도는 4억 8천이 났는데 올해는 힘들구나. 뭐 이런 거. 이익이 얼마 났느냐. 그러니까 19년 연도별로 이익이 얼마 났는지까지 제일 밑바닥에 보여주고, 제일 꼭대기는 매출. 손익 정보만 이제 취합하는 결산서죠. 나머지는 서브입니다. 다 서브.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쭉 있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요. 우리 전산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얘네들은요. 여기서 입력을 하면 그냥 뽑는 레포트의 성격밖에 없어요. 예? 입력을 해야지 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건 이제 여기서 입력을 하면 입력 결과를 뽑아보는 장부들인 거니까, 결산서나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입력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99%죠. 가장 중요하죠. 심지어 아까 홈택스 땡기네, 통장 땡기네, 다 입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초보자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세금계산서 발행해가지고 전자세계에서 발행해서 홈택스에 이미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땡기냐는 거예요. 왜 땡기냐고. 홈택스 자료를 여기를 왜 가져오냐고요. 사브넷에 가져와봤자 이미 홈택스에 있는 데이터였는데, 여기 세금계산서를 땡긴 거라고 가정하면 홈택스에 있는데 이걸 왜 또 입력하냐 이 말이에요.
어, 이, 이런 질문 받았을 때 답변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우리가 세금에서 발행 기능만 쓸 거면 있어요. 그 많은 프로그램들 세금에서 전자세금에서 발행할 수 있는 거. 심지어 지금 이분 말씀대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에서 발행하면 공짜예요. 홈택스 공짜잖아요. 전자세금에서 발행. 근데 지금 그분은 회계 프로그램 쓰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전자세금에서 발행 프로그램 찾으신 게 아니라 뭘 전자세금에서 발행 프로그램을 찾아요. 그냥 홈택스에서 공짜로 발행하면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부가세 신고라는 걸 하는 거고요. 세무 목적, 우리가 세무회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전문직인 세무사 회계사도 있지만 세무사무실 회계사무실, 그래서 세무회계 사무실이라는 데도 있고, 세무는요 이런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이런 세금 신고 업무를 줄여서 세무라고 하죠. 세금 업무의 줄임말이니까 세무. 회계는요, 회계는 회계를 해야지 이런 결산서가 만들어져요.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회계의 목적은 이 결산서 만드는 목적이에요. 물론 내부 관리용으로도 쓰지만 이건 부수적인 목적이고, 주된 목적은 결산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매출인지 외산 매출금인지 이런 식으로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간편장부도 있죠. 복식부기 반대말. 근데 이제 복식부기가 보통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자동분계, 무분계 이런 기능을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세무 목적하고 회계 목적. 근데 그분은 세무 목적 중에서도 세금계서 발행만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입력 행위를 여기다 하면 부가세 신고도 되면서 세무 업무죠. 그 다음에 회계 업무까지 일타쌍피 일거양득 기능이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핵심은 회계 기능이죠. 오히려 세금이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입력했더니 세금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더라, 계산되더라, 뭐 이런 건 사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중요도는 물론 세금이 더 중요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회계 기능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세무 프로그램 말은 안 쓰고 그냥 회계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두 개 섞어서 세무회계 프로그램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입력종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가 근데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제가 이미 이 아래 세 개는 설명해 줬어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땡기는 기능인 거예요. 이 외부 데이터를 땡기지 않아도 돼요. 이 메뉴에서 수동으로 손가락 입력하면 돼요. 두드리면서, 땀 흘리면서. 그죠? 그러니까 아래 세 개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자동으로 확확 땡겨가지고 엑셀이든 해서 입력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편의 기능 성격이지, 이 기능이 없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땡기는 기능이 없다고 그래서 전표를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손가락이 있잖아요. 우리의 강력한 손가락으로 두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세 개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으니까 패스하고요. 이거는 강론 강의에서 들으십시오. 디테일한 것들은. 지금부터는 손가락 입력이든 하여튼 조회하는 거, 이 세 개 메뉴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중요합니다. 이거 세 개. 왜 입력이라는 행위를 한 군데서 하지 세 군데로 쪼갰느냐에 대한 질문부터 받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방어 차원에서 말씀드려야지. UI만 잠깐 보고 갈까요? 디자인. 도대체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길래 세 개를 쪼갰는지. 얘는 아까 봤듯이 부가세 자료를 입력하는 거예요.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 자료 여기까지 이만큼 보시면 이게 되려나요? 잠깐 보겠습니다. 되는구나. 자, 입력 박스. 여기서부터요. 이만큼. 이렇게. 이게 뭔가요? 세금 계산서 등등 이 가운데에 딱 보니까 부가세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잖아요. 떡. 아, 부가세 자료를 입력하는 거구나. 세무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회계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생리서 카피 떠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무슨 회계가 있어요? 외산비 추금이니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회계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회계가. 그러니까 얘는 회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큰 굴지가 이만큼은 세무입니다. 세무. 그러니까 세무랑 이게 글자를 쓸 수 없어서 왼쪽은 파란색은 세무 기능이고요. 오른쪽 빨간색은 회계 기능이에요. 회계 기능. 회계만 볼까요? 이제 세무는 끝나 다 아시니까 공급과 부가세 쪼개놓고 막 이랬잖아요. 거래처 있고. 분기에는 공간도 좁네요. 여기를 살짝 눌러보면 하단 차변 대변 복식부기가 자동으로 그때 되고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분계 유형을 0을 딱 치고 지우면 하단에 분계가 사라져요. 자, 이 데이터는 세금계산서 정보만 있는 거예요. 세무 정보죠. 회계 정보는 없죠. 그럼 이왕에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했으니 거기에다가 회계를 붙여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외상은 2번입니다. 숫자 2번. 여기 숫자 키보드에서 2를 딱 치면 하단에 복식부기가 자동으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상거래 너무 쉽잖아요. 예? 복식부기 몰라도 되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세금계산서 한 장짜리예요. 지금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러니까 저기 10,000원하고 합쳐서 11,000원. 그것을 회계화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세금계산서라는 세무 데이터를 회계용 데이터로 변환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어떤 메뉴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매입 매출 전표라는 메뉴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3대 메뉴가 있는데 매입 매출 전표는 부가세 정보 세무 데이터도 입력하면서 그리고 입력하면 걔가 부가세용으로도 쓰여요. 신고용으로도 세무용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세무용으로만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회계용으로도 동시에 써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타쌍피 일거양득 세무 데이터 얘는 회계 데이터. 그래서 이 회계 데이터들은 하단에 숨어 있긴 한데 숨어 있어요. 뭐 저기 바퀴벌레처럼. 이 세무는요 쫙 펼쳐져 있는데 회계는 이게 눌러야지 어디 바퀴벌레 죄송합니다 표현이. 하여간 이 회계 데이터가 하단에 톡톡 튀어나옵니다. 이거. 이 거는 회계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회계가 이렇게 분계 복식부기 아이고 더블클릭 지금 먹었는데. 그래서 이 회계 데이터는 쓸모가 어디로 쓰이나요? 나중에 얘네들은 어디로 가냐면 얘네들은 이 결산서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아까 하단 분계 여기 클릭했을 때 여기 클릭했을 때 나오는 하단 상품 매출액이라는 이 데이터는 여기도 10,000원 써 있고 세무 쪽에도 10,000원이 써 있죠. 공급가에. 회계 쪽에도 똑같은 금액이 또 써 있어요. 카피 떠가지고. 얘는 상단에 있는 세무 데이터 10,000원은 부가세 신고서로 갈 거고요. 회계 데이터 얘는 똑같은 10,000원인데 얘의 운명은 손익계산서로 갈 거예요.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이 10,000원이. 그죠? 그러니까 10,000원 세금계산서 한 장 끊었네. 10,000원짜리. 그 말은 부가세 신고할 때 10,000원 넣어야 되지. 세무 목적 하나. 두 번째 분계라는 회계 데이터로도 쓰인다. 일거양득. 데이터 하나 입력했더니 세무 목적도 달성하고 부가세 신고 손익계산서 결산서도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는 굉장히 효율적인 전표예요. 한 번에 두 가지를 하잖아요. 그죠? 분계까지, 회계까지 다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는 뭡니까? 반대말이겠죠. 한 가지만 하겠지. 얘는 두 개 다 하는데. 일반 전표는요, 세금 기능이 없어요. 부가세 신고 기능 정확히 말하면. 뭐 사이드로 법인세 기능, 소득세 기능도 있는데 그건 너무 사이드라 그냥 빼고 말할게요. 일반 전표는요 글자 그대로 일반 전표예요. 일반적이다, 바이블이다, 모범생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얘를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 전표라고요. 너무 티도 안 나고 효율적이지도 않은데요. 모든 걸 감싸 안습니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스페셜하지 않단 이야기예요. 매입 매출 전표는 통통 튀죠. 상어 같아요. 일반 전표는 고래 같아요. 고래. 엄마 같다고요. 모든 걸 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요 순수해요. 엄마 전표니까. 복식부기 그 어렵다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이 메뉴를 여는 순간
일반 점표 메뉴를 여는 순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차변 대비에서부터 막히잖아요. 예, 이렇게 차변 대비에서 막히고,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그냥 디자인 학원 다녀야 되겠다. 업종 전환하게 만드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메뉴를 여시면 안 돼요. 네, 업종 전환하게 만든다고요. 미래를 바꾸게 만드는. 근데 이제 복식부기가 아니, 그래서 복식부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여기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이게 복식이니까 둘이가 최소한 한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연두색으로 짝을 1월 12일 날 전표번호 1번이란 말은 얘네가 차변 대변 한 짝이라서 복식이니까 탁구 하듯이 얘가 한 세트라는 얘기예요. 한 세트. 그래서 하나가 돼요. 심지어 얘처럼 세 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차변 두 개, 대변 하나. 여기도 짝이 하나, 저기 하나라고. 얘는 이제 입출금으로 하면 이제 종이연금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면 한 줄인데, 하여간 전표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지는데,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보는 순간 이제 창을 내리고 굿바이 하면서 저는 이제 업종 전환합니다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메뉴를 안 쓰시게 될 거예요. 저희 사브넷에서 여러분 이 기능을 안 쓰실 거라고요. 초짜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수분들이야 뭐 수십 년간 썼던 메뉴 아니에요? 일반 전표 유명한, 예, 굉장히 유명한 메뉴예요. 이게 왜냐면 모범적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우리 회계책에서 배웠던 대로 입력하거든요. 대변 한 줄, 차변 한 줄, 이런 식으로 그 짝을 하나 이루죠. 그래서 우리 사브넷에서 이 고민을 하였으니 그래서 개발한 메뉴가 자금전표 메뉴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금전표 입력 메뉴는 저희 사브넷에만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금전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반 전표를 들어갈 이유가 없네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56분이네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실시간 더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 강의에서 자금전표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일반 전표만 간단히 기능만 이제 또 저 일반 전표 잘 아신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사브넷의 일반 전표 메뉴는 그 유명한 더 메뉴 그 프로그램하고 다릅니다. 아, 더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통장 모여라. 보통 예금 더블 클릭하면 그냥 모입니다. 이런 기능 없죠? 그 유명한 프로그램에도. 보통 예금만 더블 클릭.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통 예금 더블 클릭. 그냥 소팅하고요. 상대 계정 포함하면 보통 예금이 5,000원이 나갔는데 돈이 왜 나갔지 해서 상대 계정 포함하니까 미적금을 결제한 거구나, 부가세를 납부한 거구나,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상대 계정 포함 기능. 보통 예금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입금 출금이 섞여 있는데 출금된 거가 대변이죠. 대변만 모여라 하면 더블 클릭이 모이면 대변만 모이고요. 은행이 이제 계좌번호가 되게 많으면 하나은행만 모여라 더블 클릭. 그렇죠? 이 중에서 출금된 것만 모여라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계속 검색 과목 더블 클릭 시마다 따다닥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따닥 할 때마다 엔드 검색 기능이 작동합니다. 너무 편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효율적이라는 메인 매출 전표요. 부가세랑 관련된 그 맨 우측에 분계 있었죠? 그 회계 정보도 얘는 엄마라면서요. 저희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 맨 우측에 있었던 그 회계 세무 말고 회계 데이터를 포함 보기가 있어요. 딱 누르면 끝내주죠. 여러분 이거 감독입니다. 네? 네, 그 유명한 그 프로그램들 이거 안 돼요. 메인 매출 전표랑 일반 전표랑 담벼락을 확 쌓아요. 그래서 둘이 왔다 갔다 못 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내 아들아 이리 와라 하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 그 분개들, 외로운 아이들, 그 바퀴벌레 같다는 개들 말이에요. 아, 비유를 너무 잘 쓴 것 같아. 메인 매출 전표에 여기 클릭해야지만 하단에 튀어나온다는 이 숨어있는 어둠의 자식들, 이 어두운 분개들을, 세무는 밝아요. 양지에 살고 있는데 얘는 음지에 살아요. 세무는 딱 보이잖아요. 누르지 않아도 한편에 쫙 펼쳐져 보이는데, 분개는 나를 눌러주세요. 누르면 이제 톡 튀어나와요. 어두운 데서. 얘네들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만 그것도 열려요. 딱 누르면. 근데 얘를 일반 전표 엄마가 이리 와라 내 아들아 고생이 많았다 그러면서 내가 버튼 하나 눌러줄 테니 이쪽으로 오렴 클릭. 이 빨간색은 참고로 매출 자료고요.
그 메인 매출 전필에서 얘는 파란색은 매입 자료입니다. 색깔까지 알려줘. 어두울 때는 깜깜했는데 여기는 색깔까지 이제 빛을 찾아요. 거기 숨어있던 그 바퀴벌레 같은 거 어두운 아이들이 엄마가 불러오니 불러와집니다. 이 기능 어디에도 없죠? 어디에도 없어요. 저희만 있습니다. 사본에 일반 전표에서 입력했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든 모든 분기의 회계 데이터들이 다 모여.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상품만 더블 클릭하면 상품이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서 또 이제 더블 클릭 조회 소팅 해가지고 수정들 하든지 이런 기능들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일반 전표 메뉴인데 지금 일반 전표도 역시 뭐 그 유형별로 일반 전표에서 입력했냐 자금 전표에서 입력했냐 이제 빨간색 파란색 얘네들은 메인 매출비 입력한 애들이 다 위아더 월드 하면서 모입니다. 근데 입력 시간도 같이 나오는 거죠. 시간이 전표 얘네들이 언제 입력했는지 이런 막강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선택도 1월에서 2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5월 누르면 이렇게 5월 자료, 6월 자료 건수도 나오고요. 시작 한 번 더 누르면 시작 달, 끝나는 달을 한 번 하면 1월에서 6월분 기간별로도 자료가 모여지는 기능이 있고요. 달력도 지금 6월 30일하고 19일, 28일 보이는데 6월 28일 있네요. 28일 여기 달력에서도 6월이죠, 6월. 6월 누르고 진짜 달력 28일 이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28일 것만 딱 모이고 이거 핑크색인가요? 분홍색 바탕을 클릭을 하면 다시 원위치 30일께 보면 30일만 소팅하면 이렇게도 되고 그냥 30일 여기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럼 30일 것만 모여서 취소. 이런 데이터를 갖고 노는 게 손맛이 아주 재밌죠. 손맛이 좋아요. 손맛.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표수 또 12달 펼쳐놨죠. 그래서 전표수 세 글자를 살포시 눌러주면 우리 전표 입력 메뉴 세 가지 이제 물론 메인 매출 전표를 다시 이제 매출건, 매입건으로 다시 쪼개긴 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월별로 통계가 딱 나오고 이제 손익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일반 전표 메뉴를 보고 계시죠? 일반 전표 메뉴를 보고 계신데 내가 일반 전표 하다가 메인 매출 전표도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이 창 끄고 여기도 누르고 특정어를 선택할 텐데 몇 단계 프로세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게 될 텐데 저희 사브넷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숲을 딱 펼쳐놓고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전표수 세 글자를 눌렀더니 12달이 전체 메뉴 쫙 펼쳐지고 내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위치는 일반 전표요. 기간은 6월 선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샘플 8월 달이고 여기 세 개가 매출 전표 3건이 있네요. 그죠? 여기를 가고 싶어. 매출 전표 쪽이죠. 메인 매출. 그래서 여기를 그냥 누릅니다. 일반 전표에서 누르면 지금 창이 딴 데 열려서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매출 전표가 8월 달 3건을 보여줍니다. 그죠? 일반 전표 엄마답죠? 물론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도 전표수 누르면 똑같이 펼쳐져요. 그래서 자금 전표로도 갈 수도 있고 일반 전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런 거 싫어해요. 그냥 눈에 보이면 바로 들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급한가요, 저희가? 또 스피디하죠. 네, 그런데 뭐 친구 집 놀러 가는데 대문 열고 내 친구가 큰 방에 있나 작은 방에 있나 또 열어보고 이런 짓을 안 하고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 뭐죠? 투명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벽을 뚫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나를 막지 마라. 누구도 뭐 이런 기능들을 놀랍죠. 그래서 이 3대 전표 입력 메뉴 메인 매출 전표, 일반 전표, 자금 전표도 한번 열어볼까요? 자금 전표 둘째 줄 또 이렇게 열렸는데 네, 자금 전표 딱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계좌 번호별로 쫙 있고 잔액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건 2강에서 좀 이따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직관적이다라는 게 정말 저희는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프로그램 그냥 예 말씀드려야지 계속 반복되면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뭐 설명은 하나 더 드려야 되죠. 더 일반 전표등 이것도 3대 전표 입력 메뉴 공통인데 이 거래처를 이렇게 눌렀단 말이에요. 눌렀어요. 그러면 이 사만산업이라는 거래처 지금 6월 30일자 현재로 눌렀는데 하단에
보세요. 거래처 원장 기능이 있습니다. 거래처. 그러니까 사만산업과 관련된 모든 계정 과목들을 총 요약하는 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상 매출금이 이제 뭐 수금이 더 빨리 됐나 보네요.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상품 매출, 공사 매출 뭐 이런 비용, 그러니까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를 건 것들이 총 요약됩니다. 요약.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이너스라서 샘플이 되보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를 보면 지금 이 시간 6월 30일 기준으로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돈을 못 받았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 6월 30일 잔액이라는 말은 매출인 경우에는 누적 개념이죠. 그래서 1월부터 6개월 동안 총 매출액이 얼마구나 이 거래처까지 정보를 주고 있어요. 대단한 기능입니다. 왜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래처 원장 기능은 여기 장부를 별도로 열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서 외상 매출금 108이거든요. 아니 모르시면 코드란에다가 항상 외상 치면 나와요. 엔터 치면 얘거든요. 엔터. 근데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던지 아니면 그 아까 누구였죠? 회사 이름이? 사만산업. 여기서 삼환이었나? 한이었나? 삼한이네요. 사만산업 102번인가 봐요. 예. 이렇게 치면 이 회사 정보를 추적해서 들어가는 방식인데 이거 되게 귀찮아요. 계정 과목 잡아야 되죠. 기간도 잡아야 되죠.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서 조회하는 방식인데 그죠? 그냥 외상 매출금 하나만 조회해보자 이렇게 하면 총괄적으로 조회해보자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몇 단계를 좀 거쳤어요. 근데 우리 사브넷이 왜 직관적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는요 커피 마시면서 여기를 살짝 마우스로 이 거래처를 살포시 댔어요. 그랬더니 하단에 쭉 튀어나와요. 근데 또 이것도 놀랍지만 여기를요 딱 클릭을 하면요 창이 제가 여러 개 있어서 내렸다가 다시 해볼게요. 짝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거래처 원칙이 팝업되는 거 보셨어요? 속도? 자 정보 내가 클릭한 날짜가 6월 30일이거든. 이날 기준으로 딱 커팅을 해요. 6월 30일 그 다음에 어떤 전체 계정 과목을 잡아야 되니까 전체를 잡고 거래처는 사만산업 바로 출력하죠. 똑같죠 지금 얘랑 진짜 거래처 원장이 얘는요 진짜 거래처 원장 얘는 우리 거 그러니까 전표 입력 메뉴에 있는 거 요거 여기를 커피 마시면서 살짝 됐던 거 요거 똑같이 나오죠 결과가. 나는 그냥 이 공간을 살짝 클릭했을 뿐인데 얘가 따다닥 떠요. 따다닥이라 딱 떴죠. 딱.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외상매출금 이렇게 생겼었어. 더블 클릭하면 날짜별로 디테일이 쪼개지는 거고 이 거는 전표 입력 어떻게 했는데 더블 클릭 또 하면은 하단에 진짜 우리 전표 입력한 내용이 나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거래처 원장 기능 그러니까 전표 입력 메뉴에 거래처 원장 기능이 자동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메뉴를 누르지 않고 데이터도 자동으로 잡고 열린다라는 거. 이건 일반 전표에만 있냐고요? 아니요. 메인 매출 전표도 이미 창이 열렸나요? 네. 여기도 살짝 떼보면 나옵니다. 메인 매출 전표죠? 여기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잔액까지. 그 다음에 자금 전표도 거래처가 여기 있네요. 통장 쪽인데 거기도 누르면 나와요. 전체 전표 입력 메뉴 공통상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저희가 특별히 개발한 메뉴고요. 이런 기능이 있는 것도 저희밖에 없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강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2강 좀 이따 쉬었다가 잠깐 여러분들 쉬십시오. 예, 2강 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